이번 선시는 만해 한용운의 내원함에 가서입니다. 달없는 밤 산빛만이 고이 내린 눈에 어려 겨울모란 눈꽃송이 밤 향기를 마시네. 눈에 선한 가지 위에 차가운 넋은 내 시름엔 안이 들고 만리를 가네. 언제는 내원함 유목단수 고지수설 여화 이음입니다. 설염무월 잡산광 고수 한화 수야향 분명지상 냉정백 불입인수 만리장. 내원함은 경남 양산시 천성산에 있는 암자를 말합니다. 님의 침묵으로 유명한 만해 한용운의 선시입니다. 모란 가지 위에 눈이 내려서 마치 모란 꽃 같음을 보고 읊은 시입니다. 전체에 흐르는 이미지는 그런대로 괜찮지만 일구의 염자는 눈을 수식하는데 무리가 있습니다. 눈을 요염하다고 한다면 아무리 수긍하려 해도 그게 그렇게 되어지질 않습니다. 흰색은 아무리 불부터 봐도 차가움, 그것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요염스러움은 붉은 빛깔이 감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요염기가 흐르는 것이죠. 달없는 밤 산빛만이 고이 내린 눈에 어려 겨울모란 눈꽃송이 밤 향기를 마시네. 눈에 선한 가지 위에 차가운 넋은 내 시름엔 안이 들고 만리를 가네. 만해 한용운의 선시 내원함에 가서였습니다. 원선씨는 중국 당나라 시인이었던 유장경에 영철 상인을 보내며입니다. 어두워가는 중림사 먼 종소리 저문에 어깨맨 삿갓에 석양빛 물드나니 청산에 홀로 아득히 돌아가네. 원제는 송영철 상인입니다. 창창 중림사 묘묘 종성만 하립 대석양 청산 독귀원
여기서 영철은 당시 이름이 있던 시승을 말하고 상인은 승려를 말합니다. 창창은 어둑어둑한 모양, 묘묘는 그윽하고 먼 모양을 말합니다. 하립은 삿갓을 어깨에 매다. 하는 어깨에 맨다는 뜻이죠. 수묵화 한폭입니다. 1구 창창과 2구 묘묘, 3구 대석양과 4구 독귀원이 절묘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두워가는 중림사, 먼 종소리 저문에 어깨맨 삿갓에 석양빛 물드나니 청산에 홀로 아득히 돌아가네. 유장경의 선시 영철상인을 보내며 였습니다. 이번 선시는 중국 당나라의 시인이었던 맹호연의 융상인의 암자를 지나며입니다. 선실엔 옷만 걸려있고 창밖에는 인적 없어 물새 나네. 하산길 절반은 황혼에 젖었나니 흐르는 물소리에 산은 더욱 다가오네. 원제는 과융상인 라냐입니다. 산두선실 괴승의 창외 모인 수조비, 황혼반제 하살로 각청천성 연취비. 여기서 융상이는 승려를 뜻하는데 융은 인명입니다. 라냐는 아라냐의 한문음역으로 절을 뜻하죠. 취미는 파란 산 기운을 말합니다. 1, 2구는 암자의 정경을, 3구는 돌아가는 길의 정경을, 4구는 암자에 남겨두고 온 시인 자신의 아련한 심정을 읊고 있습니다. 시정이 무르녹은 작품입니다. 선실엔 옷만 걸려있고 창밖에는 인적 없어 물새 나네. 하산길 절반은 황혼에 젖었나니 흐르는 물소리에 산은 더욱 다가오네. 산두선실 괴승의 창외 무인 수조비, 황혼반제 하산로 각청천성 연취미. 맹호연의 선시 융상인의 암자를 지나며 였습니다. 이번 선시는 중국 당나라 시인이었던 왕창령의 경쇠치는 노인입니다. 쌍봉엔 해묵은 누더기 옷 한 벌이요. 한울림 경쇠 소리에 흰 눈썹 길게 날리네. 아, 뉘라서 야인의 이 마음 알리. 다만 봄풀이 푸름을 바라볼 뿐이네. 원제는 격경노인입니다. 쌍봉 가르이구 일경 백미장 수식 야윤의 도간 춘초방. 여기서 가르이는 거친 모직물로 만든 누더기 옷을 말합니다. 백발의 눈썹을 날리는 도인의 모습이 눈에 잡힙니다. 3, 4구는 그런 도인의 초탈한 심정을 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닥 외로움이 풀립되어 흔들리는 것은 웬일일까요?
쌍봉엔 해묵은 누더기옷 한 벌이요. 한울림 경쇠 소리에 흰 눈썹 길게 날리네. 아, 뉘라서 야인의 이 마음 알리. 다만 봄풀이 푸름을 바라볼 뿐이네. 쌍봉 하르이구 일경 백미장 수식 야윈의 도간 춘초방. 왕창령의 선시 경쇠치는 노인이었습니다. 이번 선시는 조선의 선생이었던 부휴 선수의 공림사에서입니다. 흰눈에 달빛 어리는 깊은 밤, 마음은 아득히 고향에 가네. 맑은 바람 뼈 깊이 스며드는데 나그네 홀로 시정에 졌네. 원제는 숙공림사입니다. 설월 삼경야 관산 말리심 청풍 한철골 유객 독침음. 여기서 관산은 고향에 있는 산, 고향을 말합니다. 공림사는 충북 괴산 부근에 있는 절입니다. 일생을 선수행자로 산 부유 선수가 어느 날 이 절에서 하룻밤을 자며 읊은 시입니다. 흰눈에 달빛 어리는 깊은 밤, 시인의 마음은 지금 고향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흰눈에 달빛 어리는 깊은 밤, 마음은 아득히 고향에 가네. 맑은 바람 뼈 깊이 스며드는데 나그네 홀로 시정에 졌네. 설월 삼경야 관산 말리심 청풍 한철골 유객 독침음. 부휴 선수의 선시 공림사에서였습니다. 이번 선시는 조선의 선생이었던 하몰 해원의 월송 대사에게입니다. 달빛 들어 솔솔이 희고 솔잎 달빛 차게 젖어 있네. 그대에게 반야검을 주노니 돌아가 저 달과 소나무 사이에 누워 지내라. 원제는 증월송대사입니다. 월입 송성백 송함 월색한 증군 반야검 귀와 월송간. 여기서 반야검은 지혜의 검을 말합니다. 월송이라는 선생에게 주는 시입니다. 월자에서 솔바람 소리가 시다는 시상이 떠올랐고 송자에서 달빛을 차갑게 머금었다는 시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하여 이 월자와 송자는 삼구에서 지혜의 검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달빛 들어 솔솔이 희고 솔잎 달빛 차게 젖어 있네. 그대에게 반야검을 주노니 돌아가 저 달과 소나무 사이에 누워 지내라. 월입 송성백 송함 월색한 증군 반야검 귀와 월송간. 하몰 해원의 선시 월송대사에게
꿈에였습니다. 이번 손시는 중국 당나라 시절 선생이었던 한산의 어젯밤 꿈에입니다. 나는 어젯밤 꿈에 집에 갔었네. 아내는 배틀에서 배를 짜고 있었네. 북을 멈출 때는 무슨 생각 있는 듯 북을 올릴 때는 맥이 없어 보였네. 내가 부름에 돌아보긴 했으나 멍이 앉아서 날 알아보지 못했네. 아마 서로 나누인 지 오래됐기 때문이리. 귀 밑 머리털도 옛빛이 아니었네. 문제는 작야 몽환가입니다. 작야 몽환가 견부 기중직 주사 여유사 경사 사무력 호지 회면시 황부 불상식 응시 별단연 빈모 비구색. 여기서 작야는 어젯밤을 말하고 기중직은 배틀에서 배를 짜다라는 뜻입니다. 사는 배짜는 북을 말하고 빈모는 귀민 머리를 뜻합니다. 여옹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해 개원 19년 노생이라는 사람이 한단의 여사에서 도사인 여옹의 베개를 빌려서 잠시 낮잠을 잤습니다. 조밥을 짓는 사이에 80년간의 영화스러운 생활을 꿈꿨다는 얘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결국 인생이란 하룻밤의 꿈이란 말인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꿈의 길이는 아무리 길다 해도 불과 몇 초를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이란 이 길고 긴 잠의 몇 초란 말인가? 이것은 너무 허망하지 않은가? 그러나 아인슈타인도 말했습니다. 시간이란 중력에 따라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한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보다 몇백 배 무거운 중력을 가진 별에서 보면 우리의 100년은 1시간이 될 것입니다. 울고 불고 하는 나의 일생이 어느 세계의 1시간이라면 나는 바람 앞에 우는 갈대란 말인가. 나는 어젯밤 꿈에 집에 갔었네. 아내는 배틀에서 배를 짜고 있었네. 북을 멈출 때는 무슨 생각 있는 듯 북을 올릴 때는 맥이 없어 보였네. 내가 부름에 돌아보긴 했으나 멍이 앉아서 날 알아보지 못했네. 아마 서로 나누인 지 오래됐기 때문이리. 귀민 머리털도 옛빛이 아니었네. 작야 몽환가 견부 기중직 주사 여유사 경사 사무력 호지 회면시 황부 불상식 응시 별단연 빈모 비구색. 한산의 선시 어젯밤 꿈에였습니다. 이번 손시는 매월당 김시습의 옥피리입니다. 저 누가 옥피리를 부는가? 가을바람 타고
온갖 감회가 이네 그 가락은 높아 구름 속에 아득하고 그 음절은 느릿느릿 달빛하고 흐르네. 서리 내린 보석정에 신라의 꿈은 다하고 입지는 계림에 별은 빛나네. 이것이 애를 끊는 단장곡인가 아니면 고향을 그리는 그 곡조인가. 문제는 월야 문옥적입니다. 수행옥적 안비성 산입추풍 백감생 산획조고 운묘묘 나후가완 월영령 상점포석 의관진 목락계림 성두명 불시욕취 장단곡 고성청야 갱관정. 여기서 산회조는 향가의 가락을 말하고 묘묘는 수면이 한없이 넓은 모양을 말합니다. 나후가는 향가의 한 가지고 와는 부드럽고 여유있다. 영영은 넘쳐 흐르다라는 뜻이죠. 점은 끈끈하다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서리가 내린 모양을 말합니다. 목락은 낙엽이고 계림은 신라를 말하죠. 성두는 별, 관정은 고향의 정을 뜻합니다. 옥피리는 신라의 세 가지 보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옥피리를 기점으로 시상은 무한한 감회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저 누가 옥피리를 부는가 가을바람 타고 온갖 감회가 이네 그 가락은 높아 구름 속에 아득하고 그 음절은 느릿느릿 달빛하고 흐르네. 서리 내린 보석정에 신라의 꿈은 다하고 입지는 계림에 별은 빛나네. 이것이 애를 끊는 단장곡인가 아니면 고향을 그리는 그 곡조인가. 수행옥적 안비성 산입추풍 백감생 산회조고 운묘묘 나후가완 월영령 상점포석 의관진 목락계림 성두명 불시욕취 장단곡 고성청야 갱관정 매월당 김시습의 선시 옥피리였습니다. 이번 선시는 방송 8대가 중 한 명인 소식의 망호루입니다. 먹구름 산을 가리기 직전 흰 빛발 구슬되어 뱃전에 쏟아지네. 구슬은 산산조각 바람에 흩어지고 망호루 아래 강물은 마치 하늘 같네. 원제는 망호루 취서입니다. 흑운 번목 미차산 배구도주 란입선 곤지북내 홀취산 망호루하 수여천. 여기서 곤지북내는
대지를 말아버리듯 바람이 몹시 부는 모습을 말합니다. 망호루는 중국 항주의 봉황산에 있는 누각을 말합니다. 먹구름이 끼고 장대비가 뱃전에 꽂히는 그 순간을 사진 찍듯 읊고 있습니다. 과연 소동파 그 대가다운 문장 솜씨입니다. 먹구름 산을 가리기 직전 흰 빛발 구슬되어 뱃전에 쏟아지네. 구슬은 산산조각 바람에 흩어지고 망호루 아래 강물은 마치 하늘 같네. 흑운 번묵 미차산 배구도주 란입선 곤지풍내 홀취산 망호루하 수여천. 소동파의 선시 망호루였습니다. 이번 선시는 조선의 선생이었던 청매인호의 서리빨 같은 검을 휘둘러입니다. 서리빨 같은 검을 휘둘러 봄바람을 베자 눈 쌓인 빈뜰에 붉은 잎 떨어지네. 예서 만일 시시비비를 논한다면 반달은 이미 서쪽 봉우리로 넘어가네. 문제는 소림단비입니다. 일휘상인 참춘풍 설만공정 낙엽홍 절이시비 재변요 반륜한월 심서봉. 소림은 중국의 숭산 소림사를 말합니다. 달마대사가 9년 동안 면벽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소림단비는 소림사로 달마를 찾아간 해가대사가 법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팔을 잘라 달마에게 바쳤다는 고사를 뜻합니다. 상인은 설이 끼운 감도는 칼날을 말하고 설만공정은 해가대사가 팔을 잘라 달마에게 바칠 때는 마침 눈이 무릎까지 쌓인 새벽이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엽홍, 여기서는 해가대사의 팔에서 떨어지는 피를 붉은 단풍잎에 비유한 것이죠. 1구는 칼을 뽑아 왼팔을 베는 해가의 모습, 2구는 흰눈 위에 해가의 팔에서 떨어지는 붉은 피에 대한 묘사입니다. 붉은 피를 붉은 단풍잎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설만공정 낙엽홍, 불과 7자밖에 안 되는 2구에서 우리는 흰색과 붉은색, 가득 참과 텅 빔의 절묘한 대비를 느낄 수 있습니다. 3구와 4구는 2구의 감흥을 잇는 여흥입니다. 서리빨 같은 검을 휘둘러 봄바람을 베자 눈 쌓인 빈뜰에 붉은 잎 떨어지네. 예서 만일 시시비비를 논한다면 반달은 이미 서쪽 봉우리로 넘어가네. 일휘상인 참춘풍 설만공정 낙엽홍 절이시비 재별요 반륜한월 심서봉. 청매인호의 선시 서리빨 같은 검을 휘둘러 였습니다.
이번 선시는 중국 선시의 1인자인 천동정각의 눈썹의 언덕에는입니다. 눈썹의 언덕에는 흰 눈이 덮여 있고 강물 같은 눈에는 가을이 젖어 있네. 바다 같은 입에 물결이 일어 혀의 배는 그 흐름을 저어가네. 난세를 평정하는 수완이요 태평을 도모하는 계략이네. 종영록 제47측 공안 조주 백수송입니다. 안미횡설 하목함추 해구고랑 항설가류 반란지수 태평지수. 여기서 안미는 언덕처럼 길게 뻗은 눈썹을 말하고 하목은 강물 같은 눈매를 말합니다. 해구는 바다같이 깊고 넓고 큰 입을 뜻하고 항설은 혀의 배라는 뜻이죠. 반란지수는 난세를 평정하는 수완을 말하고 태평지주는 태평을 도모하는 계략을 뜻합니다. 안미횡설이나 하목함추 따위는 일품입니다. 응결과 정적의 극치죠. 여기 비하면 삼구와 사구의 해구고랑이나 항설가류는 확산과 동의 극치입니다. 고고정상립 심심해저행 높고 높이 산의 정상에 서고 깊고 깊이 바다 밑으로 가다. 바로 이런 경지를 말하죠. 가장 약한 것은 가장 강한 것입니다. 시로서도 흠잡을 곳 없는 작품이지만 그 시상이 장중하고 웅대한 기상이 있습니다. 눈썹의 언덕에는 흰 눈이 덮여 있고 강물 같은 눈에는 가을이 젖어 있네. 바다 같은 잎에 물결이 일어 혀의 배는 그 흐름을 저어가네. 난세를 평정하는 수완이요 태평을 도모하는 계략이네. 안미횡설이요 하목함추니 해구고랑이요 항설가류네. 반란지수요 태평지주로다. 천동정각의 선시 눈썹의 언덕에는 였습니다. 이번 선시는 중국의 선성이었던 대각 회련에 얼음이 장강을 묶고입니다. 얼음이 장강을 묶고 그 흐름 끊겼으니 그 누가 이 얼음 깨고 배를 띄우겠는가. 보물에 울자 복사꽃 물결이나니 번개같이 빠른 배는 10주를 지나가네. 염송 제793칙 공안송입니다. 빙쇠장강 동불류 염염수해 외선두 출래송기 도화랑 일섬고범 과십주. 여기서 염염은 혈기왕성한 모양을 말하고 뇌는 돌 굴리는 소리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얼음을 깨뜨리며 배를 띄우는 것을 말하죠.
일섬고범은 배가 번개같이 빠름을 뜻합니다. 십주는 신선이 산다는 10개의 섬을 말하죠. 가장 빠름은 가장 느림 속에 있습니다. 마른 나무처럼 침묵을 지키며 좌선수행하는 것은 그 침묵 속에 칼날을 찾기 위해서죠. 선지와 패기가 넘치는 작품입니다. 얼음이 장강을 묶어 그 흐름 끊겼으니 그 누가 이 얼음을 깨고 배를 띄우겠는가? 보물에 울자 복사꽃 물결이나니 번개같이 빠른 배는 10주를 지나가네. 빙쇠장강 동불류 염염수해 뇌선두 출래송기 도하랑 일섬고범 화십주 대각회련의 선시 얼음이 장강을 묶어 였습니다. 이번 선시는 중국 송나라 때 선승인 원호극근의 우물 및 진흙소입니다. 우물 및 진흙소가 달을 향해 울고 구름 사이 목마울음 바람에 섞이네. 이 하늘 이 땅을 휘어잡나니 누가 서쪽이라 동쪽이라 나누고 있는가. 염송 제172칙 공안송입니다. 정전 이후 후월 운간목마 시풍 파단 건곤 세계 수분 남북 서동. 여기서 후월은 달을 향해 울다라는 뜻이고 시풍은 바람소리와 말 울음소리가 서로 섞이다는 뜻입니다. 이 시의 작가 원호극근은 벽암록에 주석과 비평을 붙인 인물입니다. 1구와 2구는 우리의 사고와 감각을 넘어선 직관의 세계를 읊고 있습니다. 3구는 득도인의 기백을, 그리고 4구는 우리의 고정관념에 가하는 충격입니다. 선지와 시상이 뛰어난 작품입니다. 우물 및 진흙소가 달을 향해 울고 구름 사이 목마 울음소리 바람에 섞이네. 이 하늘 이 땅을 휘어잡나니 누가 서쪽이라 동쪽이라 나누고 있는가. 정전 이후 후월 운간목마 시풍 파단 건곤 세계 수분 남북 서동. 원호극근의 선시 우물 및 진흙소였습니다.